이번 영상에서는 60년대생이 온다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드리고 책을 읽은 실제 60년대생 김민수 씨의 인터뷰를 들어보며 60년대생이 처한 현실을 느껴보고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 60년대생 김민수 씨의 이야기. 은퇴를 앞두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솔직히 복잡해요. 젊을 때는 퇴직 후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경제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퇴직 후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요. 퇴직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책에서 말한 재취업 노마드 전략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규직 일자리로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찾아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준비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경제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 경제 관련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60년 대생이 온다에서 언급된 은퇴 승수나 4% 인출률 같은 개념이 꽤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퇴직 후에도 적어도 10년 정도는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연금만 믿고 있기에는 불안하니까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 문제와 고립이에요. 책에서 강조한 것처럼 경제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사회적 유대도 필수적이죠. 예전엔 아날로그 방식으로만 소통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기기도 익혀야겠다고 생각해요.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마음을 닫기 쉬운데 열린 노년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은퇴 후 어떤 삶을 지향하시나요? 주는 노년이 되고 싶어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게 꼭 돈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요. 주변 후배들에게 작은 조언을 하는 일도 즐겁더라고요. 저도 남들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노인이 되고 싶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60년대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변화에 적응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대비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만큼 남은 시간도 잘 계획하고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바뀌더라도 스스로의 역할을 잊지 않고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60년대생 김민수 씨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책의 내용과 감상평을 통해 걱정과 불안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생이 온다 일부 세대의 정체성과 도전. 일부에서는 60년대생의 경제적, 사회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 세대는 대한민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성장기를 주도한 세대이자 동시에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를 몸소 겪고 있습니다. 1. 경제적 불평등과 세대 내 격차. 60년대생은 한국의 경제적 전환기 속에서 혜택을 누린 세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재정 상태에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일부는 부동산과 연금으로 경제적 안정을 누리지만 상당수는 은퇴 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심화된 문제입니다. 2. 노마드족과 재취업의 필요성. 책에서는 60년대생들이 퇴직 후에도 노마드족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소속감과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재취업과 창업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의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증가와 맞물려 있으며 많은 60년대생들이 정규직 대신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됩니다. 3. 소비자로서의 역할 변화. 이 세대는 소비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는 이들은 여행, 건강, 취미 생활에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여력이 없는 계층도 상당수 존재해 세대 내의 소비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60년대생이 마주한 도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됩니다.
연금 고갈 우려, 장기 저성장, AI 도입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이들의 역할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취업과 창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단지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자아 실현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현실의 모순도 느껴집니다. 60년대생이 은퇴자이면서도 여전히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은 노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취업난을 겪고 60년대생은 재취업으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부 노후 대비와 개인적 준비의 중요성. 2부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저자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준비를 강조하며 개인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함을 설파합니다. 이 부분은 수명 연장과 초고령 사회 속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설계하는 방안을 다룹니다. 2부 구체적 준비와 전략. 1. 재정계획 은퇴 승수와 인출률 4% 법칙. 책에서는 은퇴 승수와 4% 인출률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해 약 9억 원의 자산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매년 자산의 4% 정도를 인출하며 생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장수 리스크를 피하고 자산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입니다. 2. 경제적 독립과 재취업 필요성. 퇴직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록 작가는 60년대생들이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생계 문제뿐 아니라 자아 실현과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재취업이나 창업 같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3. 건강과 정서적 안정. 재정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와 정신적 준비입니다. 저자는 건강이 무너지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기 돌봄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또 고립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4. 자아 발견과 새로운 정체성. 퇴직 후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자는 퇴직 후의 시간을 학습과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을 권장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장기 저성장과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과 건강관리를 이어가야 하는 현실은 불가피합니다. 이는 단지 60년대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준비해야 할 미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제시한 재정계획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오늘날 특히 유효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메시지가 와닿습니다. 이 책은 퇴직을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합니다. 단순한 재정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신적 준비와 사회적 유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 일정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은 오늘날의 현실을 잘 반영합니다. 60년대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곧 다음 세대가 맞이할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은퇴 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사회적 차원의 과제로 연결됩니다. 3부 초고령 사회에서의 역할과 세대 간 상생. 3부에서는 60년대생이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저자는 이들이 단순한 수혜자나 은퇴자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주체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1. 주는 노년으로의 전환. 저자는 60년대생들이 받기만 하는 세대로 남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주는 노년이 되기를 권장합니다. 경제적 자산이 있는 이들은 재정적 기여를, 그렇지 않은 이들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여겨집니다. 2. 세대 간 갈등 완화와 협력.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와 고령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책은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할 것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의 경험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3. 독립적인 노년의 삶. 책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독립 역시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취미 활동, 봉사 등으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연금 고갈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 세대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생산적이고 기여적인 존재로 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는 것은 단절되지 않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MZ세대와 고령층 간의 갈등이 커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책의 제안처럼 60년대생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젊은 세대와 협력하는 방식은 세대 간 신뢰를 쌓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3부는 나이 듦을 단순한 쇠퇴의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는 기회로 해석합니다. 주는 노년의 가치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령 세대는 더 이상 소외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노년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배우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김경록 작가의 60년대생이 온다는 은퇴를 앞둔 60년대생 세대의 삶과 그들이 맞이할 초고령 사회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대응 방안을 다룬 책입니다. 일부에서는 60년대생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를 조명하며 그들의 은퇴와 재취업을 포함한 경제적 변화를 다룹니다. 이들은 고성장기의 수혜자였지만 세대 내외의 불평등을 겪으며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부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살아가지만 다른 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2부에서는 개인적인 준비를 강조합니다. 책은 길어진 수명 속에서 은퇴 후 재취업, 창업 혹은 경제적 대비가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특히 은퇴 승수나 인출률 4% 같은 재정 전략을 통해 자산 관리를 설명하고 비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관리와 개방적인 자세를 통해 변화에 대응할 것을 조언합니다. 3부에서는 초고령 사회에서 60년대생이 세대 간 상생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주는 노년이 될 것을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은퇴, 준비를 넘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며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통찰을 제공하며 누구나 읽어볼 만한 책으로 100점 노후 구독자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